6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나 딸, 심지어 의사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을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이상한 자결감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화장실에 제때 가지 못할까봐 두려워 긴 산책을 피합니다.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가 원래 다 그런 거라고, 나이가 들면 다 감수해야 한다고, 불평해봐야 소용없고 이것이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 이름은 빅토르 노비코프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를 보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여성분들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릎 관절에 대해서는 진료실에서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지만 아주 은밀하고 사적인 건강 문제로 화제가 넘어가면 진료실에는 이내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며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래도 이게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 말을 수백 번도 넘게 들었고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선고가 아니며 고통을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중요한 문제를 논할 때처럼 어색함 없이 차분하고 쉬운 말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는 제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핵심 내용을 담은 짧은 안내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연령대와 사시는 곳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면 앞으로 더 정확하고 꼭 맞는 내용들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진료실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하는 장면은 이런 겁니다. 한 여성분이 오셔서 자신은 매달 혈당 검사를 꼬박꼬박 받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1년에 2번 안과 검진도 가고 골다공증이 두려워 칼슘 영양제도 매일 챙겨 드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갑상선, 간, 신장 수치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십니다. 내 몸의 모든 곳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도 정작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단 한 곳만큼은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바로 여성의 가장 은밀한 부위입니다. 점막은 메마르고 얇아졌으며 근육은 힘을 잃었고 미생물 방어막은 무너져 내린 바로 그곳 말입니다. 왜 진작 병원을 찾지 않으셨냐고 조심스레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가 민망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나이엔 당연하다는 체념입니다. 내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뭘 더 바라겠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의사가 내 마음을 몰라줄까봐, 색안경을 끼고 볼까봐, 상처받는 말을 할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위험한 이유는 바로 참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60대 이상의 여성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무건의 규칙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고된 노동을 참았고 육체의 통증을 참았고 삶의 불공평함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길어야 몇 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신체의 불편함마저 그저 묵묵히 견디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단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을 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세심하게 돌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제가 진료실에서 끊임없이 듣는 5가지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오해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근 자물쇠와 같습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오해, 그냥 늙어서 그런 거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가장 파괴적인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부드럽게 완화하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때로는 부분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혈압이 올랐다고 해서 늙어서 그러니 내버려 두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식단을 바꿉니다. 이 문제도 완전히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오해,
이것이 부부관계에만 국한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여성의 은밀한 건강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자유에 관한 것이고 자결감 없이 푹 잘 수 있는 밤에 관한 것이며 집 밖을 나설 때 불안한 눈으로 화장실부터 찾지 않아도 되는 당당함에 관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지긋지긋한 만성 염증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는 그중 일부일 뿐이며 물론 그것 역시 어느 연령대에서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세심한 보살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연고 하나 바르면 다 나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연고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겉표면만 달래줄 뿐입니다. 문제가 훨씬 깊은 곳에 있다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졌고 근육이 약해졌으며 몸속 특정 영양소가 고갈된 상태라면 연고 하나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금이 간 벽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해도 벽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에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네 번째 오해, 호르몬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공포입니다. 이 두려움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의학은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원하는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여 전신혈류로는 거의 흡수되지 않는 연고나 질정 형태의 치료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화면 너머로 여러분께 호르몬제를 처방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호르몬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를 거두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주치의가 국소 호르몬 치료를 권한다면 일단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질문을 던지며 상의하시되 낡은 정보가 만든 두려움 때문에 무작정 거부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해, 아프지 않으면 다 괜찮은 거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아주 은밀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건조한 느낌이 듭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깁니다. 그 다음엔 살짝 가렵습니다. 속옷 때문이겠거니 합니다. 기침할 때 소변이 조금 뗍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다 결국 몇 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 방광염이 찾아옵니다. 통증은 가장 마지막에 울리는 요란한 경보기입니다. 우리 몸은 훨씬 전부터 작은 목소리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조용한 신호들을 듣는 법을 배운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물쇠는 모두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복잡한 의학 용어는 모두 내려놓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스트로겐입니다. 평생에 걸쳐 여성의 가장 섬세한 부위를 건강하게 지켜온 수호자 같은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은 점막을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며 혈액이 원활하게 돌게 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외부 감염을 막아주는 적절한 산성도를 유지하고 우리 몸에 이로운 락토바실러스 유산균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도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런데 폐경이 오면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곤두박질치고 그동안 견고했던 방어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점막이 얇아집니다. 수분을 잃고 탄력이 사라집니다. 한겨울에 립밤을 바르지 않고 외출했을 때 입술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부위는 입술보다 수십 배는 더 예민한 곳입니다. 둘째, 자연적인 윤활액 분비가 줄어듭니다. 몸이 예전만큼 수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셋째, pH 산성도가 변합니다. 환경이 덜 산성으로 변하면서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나쁜 세균들이 이제는 살기 좋은 세상이라며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든든한 방어군이었던 유산균이 사라집니다. 지켜주는 이가 없으니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감염에도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다섯째, 그 부위 전체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당연히 더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여섯째, 요도 역시 보호막을 잃습니다. 요도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모든 변화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폐경 이후 유독 방광염이 자주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째, 골반저근이 약해집니다. 방광, 자궁, 직장을 아래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던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이 탄력을 잃으면 아랫배가 묵직해지고 소변이 새며 움직일 때마다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조해지면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는 감염을 부릅니다. 감염이 생기면 항생제를 먹어야 합니다. 항생제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던 좋은 유산균까지 싹 쓸어버립니다. 유산균이 사라지면 환경은 더 취약해지고 또다시 상처와 감염이 반복됩니다. 지독한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저에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답해보세요. 1분이면 충분하지만 이 작은 확인이 앞으로의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일상생활을 하실 때, 걷거나 앉아있을 때, 혹은 자세를 바꿀 때 가끔 건조하다고 느끼시나요? 두 번째 질문, 속옷을 바꾼 것도 아니고 새로운 세정제를 쓴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가렵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질문, 질염이나 방광염, 세균성 감염 같은 염증이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와 괴롭히나요? 네 번째 질문, 그 부위의 피부 상태가 예전과 달라졌나요? 더 얇아지고 창백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나요? 다섯 번째 질문,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크게 웃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나온 적이 있나요? 여섯 번째 질문, 특히 늦은 오후나 오래 걷고 난 후 아랫배 쪽에 묵직하게 밑이 빠지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시나요? 일곱 번째 질문, 남편과의 잠자리가 불편해졌거나 통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나요? 만약 이 중에서 2개 이상의 네라고 답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단 하나만 해당한다고 해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후회와 싸우는 것보다 지금 막 시작된 불씨를 끄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제가 왜 참고 견디는 것이 단지 불쾌함을 넘어 실제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우리 몸 아래쪽에만 얌전히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리에 간 금이 순식간에 번져나가듯 우리 삶 전체로 균열을 일으킵니다. 방광부터 시작해 볼까요? 점막이 얇아지고 요도의 방어막이 사라지면 세균은 아주 쉽게 요로를 타고 올라갑니다. 방광염이 시작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옵니다. 의사는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약을 먹으면 낫지만 아주 잠시뿐입니다. 항생제가 든든한 아군인 유산균까지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미생물 생태계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다음 방광염은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악순환입니다. 그 다음은 불안감입니다. 언제 화장실에 가고 싶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상을 갉아먹습니다. 여행을 포기하고 지인들의 모임에 나가지 않으며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초조해집니다. 소변이 셀까봐 두려워 예전처럼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일상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고 자존감에 멍이 드는 일입니다. 삶의 질을 속에서부터 조용히 썩게 만드는 끊임없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수면도 망가집니다. 자결감과 불쾌한 느낌은 유독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자다가 깨서 뒤척이고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거대한 질병의 뿌리가 되어 혈압을 올리고 감정을 요동치게 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갉아먹습니다. 신체 활동 역시 줄어듭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래쪽이 불편하니 자연스레 덜 걷고 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여성에게 움직임이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약과 같습니다.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우울증을 막아주는 최고의 예방주사입니다. 불편함 때문에 움직임을 포기하는 순간 다른 치명적인 건강 문제들의 시계가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적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은 스스로 위축되고 부끄러워하며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친구와 가족,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60대 이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작은 불편함이 삶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재난으로 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문제들을 뒤에서 남몰래 증폭시키는 숨은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숨은 원인 첫 번째, 비타민 D 결핍입니다. 이 비타민은 점막의 상태, 면역력, 근육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0대 이상 여성 대부분이 정상 수치에 한참 못 미치며 특히 햇빛이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외출이 적은 분들이라면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숨은 원인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의 부족입니다. 오메가3는 조직 안쪽에서부터 수분을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 들기름, 호두 같은 음식을 평소에 잘 드시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건강한 점막을 만들어낼 재료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숨은 원인 세 번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이미 바닥난 에스트로겐의 기능마저 억누릅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수면을 망칩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지독한 외로움으로 매일 긴장 속에 살아간다면 몸은 2중 3중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숨은 원인 네 번째,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피 속에 당이 많아지면 미세혈관과 신경 말단이 망가지는데 여성의 그 민감한 부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처는 더디게 낫고 감염은 끈질기게 재발하며 건조함은 날로 심해집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제2형 당뇨를 앓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숨은 원인 다섯 번째, 하루 종일 앉아있는 좌식 생활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골반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꽉 막힙니다. 골반 저부는 더 빨리 힘을 잃고 조직에 영양분이 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모든 악화 과정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격입니다.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배경일 뿐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요인들에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채워 넣을 수 있고 오메가3는 식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관리할 수 있으며 혈당은 조절할 수 있고 잃어버린 움직임은 일상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해 나갈 일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5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텐데 이 5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시에라는 말에 지레 겁먹지 마세요. 제가 아주 차근차근 계단을 밟듯 설명해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내일 아침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하루 일과표로 묶어 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 중 그 어떤 것도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우며 이미 수많은 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5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점막 회복. 둘째, 산성도와 미생물 환경 보건. 셋째, 자연스러운 호르몬 균형 지원. 넷째, 올바른 위생 관리. 다섯째, 골반적인 강화입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 점막 회복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독한 건조함이기 때문입니다. 화끈거림, 불쾌감, 세균의 침투 통로가 되는 미세한 상처들이 모두 이 건조함에서 시작됩니다. 기쁜 소식은 이 부분은 빠르면 1, 2주 안에도 눈에 띄게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국소적인 보습을 해주는 겁니다. 가장 구하기 쉽고 안전한 것은 천연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산자나무 오일, 카렌듈라 오일이 좋습니다. 화학 성분이 전혀 없어서 예민한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보습력도 뛰어납니다. 저녁에 가볍게 씻으신 후 아주 적은 양의 오일을 바깥쪽 피부에만 살짝 발라주세요. 안쪽으로 넣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겉에만 바르셔야 합니다. 이건 거창한 의학적 치료라기보다는 마치 손이 틀 때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그 부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스킨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골반 부위의 혈액 순환을 뚫어주는 겁니다. 맑고 신선한 피가 돌아야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상처 입은 조직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걸으셔야 합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숨이 차지 않을 만큼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골반을 포함해 몸 전체에 피가 돌게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온종일 앉아 계셨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걷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만병통치약입니다. 그 다음은 호흡입니다. 가슴으로 얕게 쉬는 숨이 아니라 배를 부풀리는 횡격막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넷을 세고 이때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쉬면서 6에서 8을 세고 배는 다시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5분에서 7분씩만 이렇게 숨을 쉬어보세요. 골반 쪽으로 신선한 피가 콸콸 흘러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뚝 떨어지며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육들이 스르르 풀립니다. 효과는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3주만 꾸준히 하셔도 그 부위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컨디션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의 기분 좋고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물에 앉아있는 좌욕입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체온과 비슷한 섭씨 37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하고 편안한 온도가 좋습니다. 여기에 산자나무 오일을 한 숟가락 떨어뜨리거나 캐모마일 우린 물을 섞어주면 더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푹 앉아 계세요. 꽉 막힌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달래며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힐링 타임으로 꼽으십니다. 이제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메마른 점막을 살려내려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아주 부드럽고 안전하게 작용하는 식물 속 성분입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아마씨입니다. 갈아놓은 아마씨 가루를 하루에 1-2숟가락씩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두부, 무가당 두유,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콩류도 훌륭합니다. 이것들은 약국에서 파는 호르몬제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을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자연의 지원군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60대 이상 여성분들 중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분을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몸속에 물이 부족한데 점막이 촉촉해질 리가 만무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차나 커피는 수분 보충이 아니라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니 제외해야 합니다. 오직 맹물만 계산하세요. 외출할 땐 작은 물병을 챙기시고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 두셔도 좋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을 드세요. 물이 없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어떤 좋은 방법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방향, 산성도와 미생물 환경 복원입니다. 앞선 방법들보다 조금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애써 좋아진 상태가 모래성처럼 금방 무너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매일같이 자신의 방어막을 벅벅 깎아내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절대 일반 비누로 그곳을 씻지 마세요. 비누는 알칼리성입니다. 몸에 좋은 유산균들이 살아야 할 약산성 환경을 알칼리성으로 확 바꿔버려 유익균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향균 세정제나 젤도 안 됩니다. 이건 나쁜 균, 좋은 균 할 것 없이 융단 폭격을 가해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은 질세척입니다. 그 안쪽까지 물이나 세정제로 씻어내는 것은 지난 세기의 낡고 위험한 방식입니다. 남아있던 한 줌의 유산균마저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행위입니다. 여전히 질세척이 개운하고 몸에 좋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당장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씻어야 정답일까요? pH 산성도 지수가 3.5에서 4.5 사이인 전용 약산성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의 산성도가 유산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약국에 가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고 한 번 사면 한두 달은 거뜬히 씁니다. 살 때 꼭 겉면에 적힌 pH 수치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은 음식입니다. 김치, 달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 무가당 캐피어, 된장, 미소 같은 발효식품을 드세요. 이 음식들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특히 여성의 은밀한 부위의 미생물 생태계까지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장내 미생물과 질내 미생물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그곳의 생태계도 튼튼해질 확률이 훌쩍 뜁니다. 락토바실러스 균이 포함된 캡슐형 유산균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성 건강 전용으로 나온 유산균들도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여기 아주 순하고 좋은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연 사과 식초를 활용한 좌욕입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천연 사과 식초를 한두 숟가락만 풀어주세요. 사과 식초는 무너진 산성도를 부드럽게 되돌려주고 유익균들이 다시 뿌리내릴 수 있는 아늑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합성 식초가 아니라 발효된 천연 사과 식초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방향, 자연스러운 호르몬 균형 지원입니다. 호르몬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거부감이 있으실 텐데 약을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폐경을 지났지만 우리 몸에 아직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 균형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1순위는 단연 비타민 D입니다. 면역력, 점막의 두께, 근육의 힘, 심지어 우울한 기분까지 잡아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60대 이상 여성이라면 하루에 800에서 20IU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건 피검사를 통해 내 수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치가 30 미만이라면 명백한 결핍 상태이므로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피부와 점막 속부터 수분을 차오르게 하고 지긋지긋한 염증을 가라앉히며 혈관을 청소해 피가 잘 돌게 만듭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선 챙겨 먹기가 번거로우시다면 믿을 수 있는 생선 기름 추출물이나 식물성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세 번째 조력자는 비타민입니다. 회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포막이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씨앗류, 아보카도, 질 좋은 올리브 오일에 듬뿍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가 들어있는 캡슐 영양제를 바늘로 톡 터트려 그 안에 오일을 불편한 부위, 바깥쪽에 살짝 발라주는 것도 아주 좋은 꿀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마씨, 콩,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매일 조금씩 식단에 올려주세요. 내 몸의 진짜 호르몬을 완벽히 대체할 순 없어도 빈자리를 훌륭하게 메워주는 푹신한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아다프토겐이라는 성분도 아주 흥미롭고 유용합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도록 돕는 식물성 성분들인데 아슈와간다, 홍경천, 마카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연구를 통해 폐경 이후 여성의 널뛰는 호르몬을 차분하게 달래주는데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꼭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바로 달맞이꽃 종자유입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한 번 효과를 본 분들은 절대 끊지 못하는 보물 같은 영양제입니다. 간말이 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점막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식사 중에 캡슐 형태로 하루 한두 알 챙겨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물론 환자분의 동의는 구했습니다. 64세이신 이 환자분은 하루 종일 밑이 마르고 타는 듯한 통증,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방광염, 그리고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끔찍한 불쾌감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 큰 수술이나 아주 비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셨죠. 우리는 아주 기본부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달맞이꽃 종자유를 챙겨 드시게 했고 pH 수치가 맞는 세정제를 처방해 드렸으며 비누는 당장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걷기 운동과 골반 접은 운동을 숙제로 내드렸죠. 3주 뒤 환자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빅토르 선생님, 저 2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2달 뒤에는 방광염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는 5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 몸 상태가 훨씬 더 좋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칼을 대는 수술도 없었고 수십만 원짜리 시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몸을 이해하는 체계적인 접근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은 인내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네 번째 방향, 올바른 위생관리입니다. 씻고 닦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싶으시겠지만 수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혀온 문제의 뿌리가 바로 이 사소한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첫 번째 규칙, 씻고 난 후에는 수건으로 벅벅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톡톡 두드려 물기만 닦아내세요. 폐경 이후 한껏 얇아진 점막은 작은 마찰에도 무방비로 쓸려 나갑니다. 살짝만 스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는 곧장 세균의 놀이터가 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규칙, 물티슈는 절대 금물입니다. 겉포장에 여성 청결용이라고 그럴싸하게 적혀 있어도 믿지 마세요. 대부분의 물티슈에는 좋은 향을 내는 인공향료와 썩지 않게 막아주는 방부제가 들어있고 이것들이 pH 산성도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밖에서 꼭 씻어야 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작은 약산성 젤과 생수 한 병을 챙겨 다니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세 번째 규칙, 씻을 때는 반드시 바깥쪽 피부만 씻으세요. 안쪽까지 물이나 비누를 밀어 넣어 씻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성의 몸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아주 훌륭한 자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게 그냥 가만히 두는 겁니다. 네 번째 규칙, 무조건 100%면 속옷을 입으세요. 합성 섬유나 나일론 소재의 속옷은 바람이 통하지 않아 그곳을 후덥지근한 온실처럼 만듭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그야말로 완벽한 천국이죠. 면은 피부가 숨을 쉬게 해줍니다. 속옷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몰라보게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규칙, 이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주무실 때는 속옷을 아예 벗고 주무세요. 밤은 지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 부위가 답답함에서 벗어나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헐렁하고 편안한 파자마, 바지나 통이 넓은 잠옷치마 하나면 충분합니다. 반신반의하며 이 방법을 따라해본 많은 환자분들이 불과 며칠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던 찝찝함과 불쾌감이 싹 사라졌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규칙, 속옷을 세탁할 때도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알레르기 안심세제나 향이 없는 액체 세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취치포스를 한 번 더 추가해서 섬유 사이사이에 남은 화학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건조기보다는 볕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널어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곱 번째 규칙, 팬티 라이너 사용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변이 조금씩 새거나 분비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셔야 한다면 비닐 코팅이나 인공향료가 전혀 없는 100% 순면 제품만 고르시고 늦어도 3G, 4시간마다 새 것으로 갈아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라이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너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방향, 골반 적응 강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가장 확실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을 매일 습관처럼 하시는 여성분들은 정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골반 저근은 앞쪽 치골부터 뒤쪽 꼬리뼈까지 마치 해먹처럼 골반 아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근육 다발입니다. 그 위에 방광, 자궁, 직장이 차례로 얹혀 있죠. 이 해먹이 팽팽하게 힘을 유지하고 있으면 모든 장기가 제자리에 잘 있고 배변과 배뇨도 완벽하게 조절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이 해먹이 축 늘어지면 소변이 질금질금 새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쏟아질 것 같고 심하면 장기가 질 밖으로 빠져나오는 자궁 탈출증까지 생깁니다. 이 늘어진 해먹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들어는 보셨겠지만 아마 꾸준히 해본 적이 없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힘만 주고 계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소변 줄기를 뚝 끊어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때 꽉 조여지는 근육, 거기가 바로 골반 저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배나 엉덩이, 허벅지에는 절대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몸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근육만 움직여야 합니다. 근육을 꽉 조인 상태로 5초 동안 버팁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5초에 걸쳐 힘을 스르르 풉니다. 이렇게 10번을 반복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3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힘을 주면서 숨을 꾹 참는 겁니다. 안 됩니다. 호흡은 평소처럼 편안하게 하셔야 합니다. 둘째, 배와 엉덩이에 잔뜩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줄 때 몸 전체가 뻣뻣해진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겉 근육은 평온하고 속 근육만 일해야 합니다. 셋째, 어쩌다 생각날 때만 하는 불규칙한 습관입니다. 골반 저근도 팔다리 근육과 똑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자극을 주지 않으면 절대 안 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매일 2-3세트씩 꾸준히 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빠르면 이 3주 안에 아랫배가 가벼워지고 소변 새는 빈도가 줄어드는 걸 느끼십니다. 이 3개월을 꼬박 채우고 나면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도 불안하지 않은 아주 단단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기본 동작이 몸에 익었다면 이제 응용 동작을 더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기법입니다. 내 골반 저근이 3층짜리 엘리베이터라고 상상해 보세요. 1층 높이만큼 살짝 조이고 2층 높이로 조금 더 강하게 조이고 3층 꼭대기까지 끌어올려 젖먹던 힘까지 꽉 조입니다. 꼭대기 3층에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틴 다음 다시 2층, 1층 그리고 완전히 바닥으로 스르르 내려옵니다. 근육을 내 마음대로 미세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두 번째는 빠른 수축 기법입니다. 아주 빠르고 강하게 근육을 꽉 조였다가 0.1초 만에 확 풀어버립니다. 이걸 10번에서 15번 연속으로 타다닥 반복하세요. 이 훈련은 우리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거나 크게 웃을 때 근육이 반사적으로 꽉 조여 소변이 새는 걸 막아주는 순발력을 키워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진맥진할 때까지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짬을 내어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일상생활의 루틴과 묶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한 세트,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끄트머리에 한 세트, 이렇게 습관을 붙이면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딱 2글자면 충분합니다. 저에게는 이 단어가 정말 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증거이자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저도 힘을 내서 이런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분이 떠오른다면 친정어머니, 여동생, 단짝 친구 누구라도 좋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홀로 끙끙대며 고통을 참아내던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방법들을 헷갈리지 않게 내일 아침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하루 일과표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순서대로 머릿속에 착착 정리해보세요.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1분만 가만히 머물며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심호흡을 몇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뜨거운 물도 찬물도 안 됩니다. 딱 기분 좋은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몸속 깊은 곳부터 수분을 채워 넣는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은 아침 식사입니다. 우리 몸이 간절히 원하는 영양소를 채워줄 최고의 기회죠. 아마씨가루 한두 숟가락을 듬뿍 뿌린 오트밀도 좋고 달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에 호두 한 줌과 들기름 한 숟가락을 섞어 드셔도 완벽합니다. 통밀빵을 바삭하게 구워 아보카도를 으깨 올려 드시는 것도 훌륭합니다. 이 메뉴들 안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혈관을 청소하는 착한 지방, 장을 튼튼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식사를 마쳤다면 영양제를 챙길 시간입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달맞이꽃 종자유를 물과 함께 삼키세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반드시 밥을 먹고 난 직후에 드셔야 합니다. 영양제를 꿀꺽 삼키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늘 첫 번째 케겔 운동을 시작합니다. 5초 꽉 조이고 5초 쉬는 동작을
딱 10번만 반복하세요. 식탁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설거지하며 서서 해도 됩니다.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으니 가족들 눈치 볼 필요도 없죠. 딱 2분이면 여러분의 완벽한 아침 루틴이 끝납니다. 이제 낮 시간입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걸으세요. 30분에서 40분 정도 주변 풍경을 즐기며 편안한 걸음으로 걷는 겁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야외 산책이 최고지만 비나 눈이 온다면 집안에서라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좋으니 제발 온종일 소파에 앉아만 계시지 마세요. 움직임 자체가 최고의 명약이라는 사실 제가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모자랍니다. 점심 식사에는 일주일에 2~3번 꼭 등푸른 생선을 올리세요. 연어, 고등어, 꽁치가 좋습니다. 생선을 굽기 번거로운 날에는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같은 콩 요리를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김치나 무가당 캐피어 같은 훌륭한 발효식품을 작은 접시로 하나 꼭 곁들여 장내 유산균에게 밥을 주세요. 오후 내내 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점심 나절이 지날 무렵이면 이미 하루 목표량의 절반은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자꾸 까먹는다면 정수기 앞이나 식탁 위에 물병을 대놓고 올려두세요. 제 환자분 중에는 물병에 물 마셔 라고 큼지막하게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분도 계십니다. 유난스럽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오후 늦게 잠시 여유가 생긴다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5분에서 7분 정도 배로 숨을 쉬는 횡격막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입으로 6에서 8을 세며 길게 내뱉습니다. 골반 쪽 혈액순환이 뻥 뚫리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 건강에 숨은 적폐인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마침내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고 몸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선 씻는 것부터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샤워기를 틀고 따뜻한 물로 pH 3.5에서 4.5 사이의 약산성 전용제를 사용해 바깥쪽만 살살 씻어냅니다. 뽀드득 소리가 나는 알칼리 비누나 독한 항균 세정제는 절대 근처에도 두지 마세요. 씻고 난 후에는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물기만 톡톡 찍어내듯 닦아냅니다. 절대 박박 문지르지 마세요. 일주일에 2~3번은 씻기 전에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10분에서 15분 정도 좌욕을 즐겨보세요. 하루는 산자나무 오일을 한 숟가락 떨어뜨리고 다음번엔 캐모마일 차를 우려 넣고 또 어느 날엔 천연 사과 식초를 한 숟가락 풀어보세요. 매번 다르게 해보면서 내 몸이 가장 편안해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씻고 나와서 물기를 닦아냈다면 코코넛 오일이나 산자나무 오일을 손끝에 아주 살짝만 묻혀 건조한 바깥쪽 피부에 톡톡 두드리듯 발라줍니다. 그리고 침대에 걸터 앉아 오늘 2번째 케겔 운동을 합니다. 5초 수축, 5초 이완, 10번 반복. 기본 동작이 시시해졌다면 3층 엘리베이터 기법이나 타다닥 빠르게 조이는 수축 기법을 섞어서 해보세요. 잠자리에 눕기 직전 다시 한번 5분간 횡격막 호흡을 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뱉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규칙. 속옷은 서랍에 넣어두고 헐렁하고 편안한 순면 잠옷만 입은 채 이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전체 계획표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머리 아프게 복잡한 것도 없고 지갑이 얇아질 일도 없습니다. 요란한 의료기기도 필요 없고 당장 병원 예약 전화를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아마씨를 얹은 영양가 있는 식사, 꼬박꼬박 챙겨 먹는 영양제, 숨차지 않게 걷는 산책, 배로 쉬는 깊은 숨, 비누를 버리고 제대로 씻는 습관, 자기 전 바르는 한 방울의 천연 오일, 남몰래 꽉 조여보는 골반 적은 운동, 그리고 속옷 없이 자는 편안한 밤. 이것은 대단한 결심을 요구하는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을 아끼는 다정한 습관일 뿐입니다. 한 달만 눈 딱 감고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는 것처럼 머리를 거치지 않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묻고 싶으실 질문에 대답할 차례네요. 선생님,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좋아지나요? 저는 여기서 헛된 희망을 심어주거나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분에게 무조건 금방 낫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마법처럼 병이 싹 사라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시작한 지 첫 일주일, 천연 오일을 바르기 시작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가려움과 찢어질 듯한 건조함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결감도 슬그머니 줄어듭니다. 물론 병에 뿌리가 뽑힌 건 아니지만 내 몸이 드디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밤마다 하던 횡격막 호흡과 속옷을 벗고 자는 습관 덕분에 새벽에 뒤척이는 횟수가 줄고 아침이 묘하게 상쾌해졌다는 것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2주에서 3주차, 이때부터는 변화의 폭이 제법 커집니다. 사막처럼 메말랐던 점막이 눈에 띄게 촉촉해지고 따가운 느낌이 사라집니다. 케겔 운동을 하루도 안 빼먹고 하셨다면 크게 웃거나 기침할 때 속옷을 적시던 횟수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내심 놀라실 겁니다. 밑이 묵직하게 빠질 것 같던 불쾌감도 많이 가라앉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 이제 살 것 같아요.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외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조금 살만해졌다고 여기서 그만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차, 이제 얕은 증상 완화를 넘어 우리 몸의 뼈대가 튼튼해지는 시기입니다. 비누와 질 세척을 끊고 발효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신 덕분에 멸종위기였던 유익균들이 다시 튼튼한 방어막을 쳐주기 시작합니다. 골반저근은 예전에 쫀쫀한 탄력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찾아와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방광염도 어느새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수면의 질이 흠잡을 데 없이 좋아지고 잃어버렸던 당당함과 자신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기침 한번 시원하게 하는 게 두렵지 않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몇 시간이고 공원을 거닐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공중화장실 위치부터 필사적으로 외워두던 서글픈 버릇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결과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몸을 다정하게 쓰다듬어준 여러분의 끈기와 노력이 맺은 달콤하고도 단단한 결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반드시 경고해야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서 꽤 좋아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전 상태로 곤두박질 쳐서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럴 땐 10중 8구 이 3가지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르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질 때까지 미루고 방치하는 겁니다. 솔직히 견딜만 할 때는 귀찮아서, 바빠서, 명절 지나고 나서 다음 달부터 해야지 하며 자꾸 미루게 되죠.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 시계는 단 1초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루는 그 순간에도 점막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있고 근육은 힘없이 늘어지며 유해균들은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3주면 잡을 수 있는 불길이 반년 뒤에는 3개월을 매달려야 하는 큰 불이 되고 2년 뒤에는 결국 의사의 메스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산불이 되어버립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좋으니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대충 덮어버리는 겁니다. 건조해서 연고 하나 사서 발랐더니 안 아프네? 다행이다. 방광염 와서 항생제 며칠 먹었더니 괜찮아졌네? 끝. 이렇게 덮어버리면 정확히 한 달 뒤에 똑같은 고통이, 아니 훨씬 더 지독한 고통이 여러분의 방문을 두드릴 겁니다. 증상은 바다 위로 살짝 튀어나온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시커먼 바닷물 밑에는 완전히 망가진 미생물 생태계, 바닥난 비타민, 흐물흐물해진 골반 근육, 끔찍한 위생 습관이라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숨어 있습니다. 뿌리를 뽑지 않고 잎사귀만 쳐내면 잡초는 더 독하게 자라납니다. 제가 하나가 아니라 5가지 방향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실수, 꾹꾹 참고 혼자서만 끙끙 앓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슬프고도 치명적인 실수일지 모릅니다. 여성들은 길게는 몇 년씩 침묵의 형벌을 자처합니다. 의사 앞에서는 수치스러워서 입을 다물고 남편 앞에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고개를 돌리며 친구들 앞에서는 남들도 다 숨기니까 나도 비밀로 붙입니다. 결국 그 무겁고 날카로운 십자가를 온전히 혼자 어깨에 짊어진 채 피를 흘립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의사는 여러분이 혼자 끙끙대며 하던 노력에 강력한 날개를 달아줄 정확하고 안전한 국소 치료제를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그토록 예민하고 힘들어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고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내줄 겁니다. 친구는 어머, 나도 요즘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았는데 우리 같이 병원 가볼까? 라며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어줄 겁니다. 침묵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갑옷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두는 차갑고 축축한 감옥일 뿐입니다. 제발 혼자서 고통을 삼키지 마세요. 이제 아주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스로 내 몸을 돌보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임계점을 넘어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전문의를 찾아가야만 하는 명확한 레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선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경이 완전히 지났는데도 속옷에 피가 묻어나오거나 피 섞인 분비물이 보인다면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당장 산부인과로 달려가십시오. 양이 아무리 적어도 색깔이 옅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그 부위가 단순히 뻐근하거나 불편한 정도를 넘어 앉아있거나 걷거나 잠을 자는 것조차 불가능할 만큼 칼로 찌르듯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병원에 가십시오. 속옷에 묻어나는 분비물이 평소와 확연히 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가 나거나 치즈 찌꺼기처럼 뭉치거나 고름처럼 노랗고 푸르스름한 색을 띈다면 주저없이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식단도 바꾸고 위생도 신경 쓰며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염, 방광염, 세균성 감염이 1년에 3번 이상 끈질기게 재발한다면 그것은 홈케어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병원에 가십시오. 아랫배 쪽으로 무언가 묵직하게 짓누르는 압박감이 들거나 실제로 질 입구 쪽으로 살덩어리 같은 것이 튀어나온 느낌이 든다면 병원에 가십시오. 골반을 받쳐주는 근육이 완전히 무너져 장기가 쏟아져 내리는 골반 장기 탈출증의 신호일 수 있으며 이것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케겔 운동을 하루도 안 빼먹고 석 달을 꼬박 했는데도 기침할 때마다 소변이 새는 증상이 눈꽃만큼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십시오.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나 방광 자체의 문제일 수 있으니 정밀한 요역동학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씻을 때 그 부위에 먹물이 만져지거나 궤양처럼 파인 상처가 있거나 정체 모를 혹 같은 것이 돋아난 것을 발견했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십시오. 인터넷에 증상을 검색하며 혼자 불안에 떨지 말고 며칠 지켜보면 낫겠지 하고 눈 감아버리지도 마십시오. 당장 전문가에게 보여주세요. 물론 이렇게 병원에 달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열의 9은 큰 문제가 아닌 가벼운 질환으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숨어 있을지 모를 치명적인 질환을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 몸을 돌보는 것은 훌륭한 태도지만 홈케어에는 분명한 한계선이 있습니다.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여성은 모든 것을 혼자서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의 손길이 언제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기꺼이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을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딱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5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보습. 겉은 천연 오일로 속은 물로 채우고 산책과 심호흡, 좌욕으로 혈류를 돌게 합니다. 둘째, 산성도와 미생물 복원. 약산성 젤을 쓰고 알칼리 비누와 질 세척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유산균이 듬뿍 든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셋째, 자연의 호르몬 지원군,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E, 아마씨, 아슈와간다, 달맞이꽃 종자유를 챙겨 먹습니다. 넷째, 위생.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닦기, 100%면 속옷 입기, 잘 땐 속옷 벗기, 화학물질 범벅인 물티슈 끊기. 다섯째, 골반적은 매일 3번, 숨 참지 말고 케겔 운동하기. 이게 끝입니다. 5가지 방향, 그리고 이것을 녹여낸 단 하나의 단순한 하루 일과표. 빠르면 이 3주 안에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보답을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심을 다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부디 이 모든 것을 내일 아침부터 한꺼번에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 있을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내일 당장 식단을 다 갈아엎고 비싼 영양제를 종류별로 사들이고 샤워용품을 싹 다 바꾸고 하루 3번 알람 맞춰 운동을 하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그렇게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며칠 못 가 지쳐 쓰러지고 결국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 만만하고 쉬운 딱 한두 가지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그리고 요거트에 아마씨 한 숟가락 타먹기, 딱 이거 2개면 충분합니다. 저녁엔 비누 대신 약산성 젤로 가볍게 씻고 천연 오일 한 방울 톡 찍어 바르기, 완벽하죠. 그 다음 주엔 흑산석 빈돈, 케겔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추가하고 날씨 좋은 날 30분 걷기를 더 해보세요. 또 한 주가 지나면 영양제를 주문하고 횡격막 호흡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에 걸쳐 느릿느릿 가랑비에 옷 젖듯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한 루틴이 내 삶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을 겁니다. 억지로 애쓴다는 느낌조차 없이 말이죠.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서 가장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듣도 보도 못한 희귀병을 고쳐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그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눈부시게 바꿔놓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할 때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아마씨 한 숟가락, 눈 감고 쉬는 5분의 호흡, 남들은 알아채지도 못할 골반 속 근육의 10번 수축. 이 작디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화장실 갈 일이 무서워 2년 동안 집 밖을 나서지 못하던 여성이 다시 화사한 옷을 입고 공원으로 꽃구경을 나갑니다. 타는 듯한 통증에 밤새 눈물 짓던 여성이 아이처럼 곤히 아침까지 단잠을 잡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다 지나갔고 이제 시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체념하던 여성이 내 인생의 2번째 챕터가 이제 막 화려하게 막을 올렸음을 깨닫고 환하게 웃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여러분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걸을 자격이 있고 쾌적하고 상쾌한 몸 상태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매일매일 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60세는 저무는 노을이 아닙니다.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온 인생의 일막을 내리고 이제 비로소 눈치 보지 않고 오롯이 나만을 위해 다정하고 세심하게 내 몸을 쓸어안아 줄 수 있는 완벽하고 눈부신 이막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그 빛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숨죽여 고통을 삼키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친정어머니일 수도 있고 피를 나눈 여동생일 수도 있으며 매일 아침 분리수거장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웃집 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링크를 살며시 보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 작은 터치 한 번이 벼랑 끝에 서 있던 누군가의 삶을 기적처럼 구해내는 동아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50대, 60대 이후의 삶을 눈부시게 가꾸어줄 건강 이야기들을 꾸준히 들려드릴 겁니다. 겁주거나 협박하지 않고 오늘처럼 따뜻한 차 한잔 나누듯 편안하고 다정한 사람의 언어로 다가가겠습니다. 댓글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내 몸에 어떤 변화가 가장 두려우셨는지, 앞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더 들려드렸으면 좋겠는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글들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아끼고 돌보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먼저 가장 다정하게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린 빅토르 노비코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본 영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오직 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식을 넓히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주치의와의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단을 크게 변경하거나 새로운 영양제나 보충제를 섭취하거나 기존의 약물 치료 계획을 수정하거나 본 영상에 소개된 새로운 운동이나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재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나 관련 분야의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저마다 완전히 다르며 누군가에게 기적처럼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와 함께 내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